저병 작가 이철현입니다. 오늘 소개할 작품은 버틀러 커피에서 이제 콜라보레이션 제의가 들어와서 제가 이제 대표님이랑 이제 상의를 한 뒤에 이제 4가지 작품을 진행한 버튼 시리즈인데요. 버틀러 커피는 이제 프리미엄 커피 브랜드예요. 그래서 테일러 정장, 맞춤 정장처럼 고객의 입맛에 커피를 맞도록 맞춰준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간단한 서베이를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런 취향의 커피를 좋아하고 저런 취향의 커피를 좋아하니까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맞춤형이라는 표현 때문에 그 맞춤 정장에 버튼을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이제 대표님이랑 상의를 했고 이제 4가지 작품을 의뢰를 받아서 4가지 컬러로 같은 디자인의 버튼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 중에 제가 평소에 많이 쓰지 않았던 3개 조합을 이제 활용을 해서 작업한 이제 작품이 이 작품이고요. 그 외에 블랙 작업도 있고, 뭐 분홍색, 뭐 하늘색을 사용해서 작업한 이제 버튼 작품이 있습니다. 이제 이게 상업적인 의뢰이기는 했지만 그 맞춤형이라는 부분이 되게 마음에 들었고요. 그리고 버튼이 가지는 여러 가지 의미를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하는 도중에 제가 Unbutton Your Button이라는 부제를 생각하게 됐어요. 제가 앞선 영상들에서 언급했던 영화 파이트 클럽 있죠.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이름도 없는 주체성이 약한 주인공이 타일러 더든을 만나고 나서 이 사람의 태도가 주체성이 조금 강해지고 자신감도 생기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알아가면서 버튼이 하나씩 풀리거든요. 처음에는 끝까지 채웠던 버튼에서 버튼 하나 풀르고 그 뒤에 넥타이가 느슨해지고 버튼이 더 열리고 넥타이를 하지 않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티셔츠가 다 보이도록 버튼을 열고 다니면서 나중에는 아예 버튼을 풀러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버튼이 가지는 의미, 억압이라는 게 저한테는 좀 와닿았고요. 저도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버튼이 열리는 모습이 조금 더 눈에 많이 들어왔어요. 저도 직장 생활을 할 때 집에 들어오면 그 상징적인 거나 마음적인 거 외에도 그냥 육체적으로도 좀 갑옷을 벗는 느낌이었거든요. 이제 옷이 이제 뭐 어깨를 뭐 잡아주고 가슴을 들게 해준다. 이래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정장을 저 같은 경우는 너무 항상 이제 좀 답답했어요. 답답하고 억압돼 있고 종속돼 있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패션 쪽 에피소드에서도 얘기했듯이 이 옷을 제가 재밌게 입는다기보다 이 정장에 이 수트에 버튼에 제가 종속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퇴근을 해서 넥타이를 풀고 버튼을 풀을 때는 또 다시 자유가 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해방되는 느낌. 그래서 제가 친구들한테도 갑옷을 벗는다는 말을 여러 번 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없는 주인공이 그 상사한테 약간 대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약간 대들면서 협박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And this button down Oxford cloth psycho might just snap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버튼 다운을 입은 이렇게 평범해 보이는 사람이 확 돌아버릴 수도 있다. 조심해라.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제 버튼 다운이라는 말이 제가 되게 기억에 오랫동안 남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되는 단어라고 하면 저는 unleash라는 단어가 이제 생각이 나는데 속박을 푸는 거죠. 이게 목줄 강아지 리시 한다 그러거든요. 강아지한테. 그 목줄을 한다 그러는데 unleash라 그러면 이제 해방시킨다는 그런 단어가 많이 떠올랐어요. 이제 그래서 unbutton이라는 단어를 쓴 거거든요. 그래서 버튼을 동사로 사용을 해서 unbutton your button. 그래서 버튼을 풀러라. 그래서 그게 제가 잡은 이 작품의 부제입니다. 저는 버튼이라고 하면 이제 유니폼이라는 단어가 떠오르거든요. 근데 그 유니폼이라는 단어는 제가 예전에 패션 회사에서 근무할 때 많이 떠올랐던 단어라고 했었죠. 또 유니폼이라고 하면은 또 저는 교복이 또 떠오르거든요. 같은 옷을 입어야 되는 거니까. 저도 한국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닐 때는 이제 교복을 입고 이제 학교를 다녔는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영국으로 유학을 가면서 영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닐 때는 이제 유니폼을 입질 않았어요. 교복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확 자유로워진 거죠. 이제 버튼이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또 피어싱에 욕심이 생겨서 이제 피어싱을 하게 됐어요. 그때는 이제 혀 피어싱을 했거든요. 부모님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 입 안에 혀에다가 피어싱을 한 거죠. 그래서 해방감과 이제 호기심 때문에 욕심을 좀 냈어요. 그게 이제 피어싱이거든요. 근데 이제 또 부모님을 한국에서 뵈야 되니까 이제 얼굴에다가는 하지 못하고 혀를 뚫었습니다. 혀에 피어싱을 했고요. 그 뒤에 유학 생활을 마치고 이제 한국에 들어왔죠.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군대를 가야 되는 시기가 왔어요.
군대를 가야 되니까 다시 군복을 입어야 되죠. 유니폼을 다시 입는 시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버튼이 생겼죠. 그런데 이제 피어싱을 또 빼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피어싱도 뺐습니다. 근데 군대를 전역하기 전에 병장 때 말년 휴가 전 휴가에 나와서 혀를 다시 뚫었어요. 이제 시스템에 억눌린 거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 반항심이거든요. 근데 되게 소심한 반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냐면 보이지 않으니까요. 대신에 또 이제 군에서는 또 군대의 규칙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혀를 저녁 전에 잠깐 뚫은 상태에서 군복무를 했습니다. 휴가 때 뚫은 그 혀 피어싱이 지금까지도 제 혀에 남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전역을 하고 대학원에 들어와서 취업을 했죠. 취업을 할 때도 다시 버튼이 생겼어요. 첫 직장을 구할 때는 그야말로 이제 사회에 종속되어서 이제 그들의 규칙에 따라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거죠. 그 당시에는 또 그렇게 하는 게 맞고요. 근데 혀 피어싱은 또 보이지 않죠. 그래서 그거를 끝까지 빼질 않았어요. 제가 마지막 타협점이 이제 피어싱이었거든요. 이거는 제가 남에게 보여줄 수 없는데 왜 하냐라는 말을 많이 들었지만 스스로 제 스피릿을 죽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 시스템에 오랫동안 짓눌려 있고 싶지 않다는 일종의 소심한 반항이었죠. 그래서 혀 피어싱을 빼지 않고 직장 생활을 계속 했습니다. 비슷하지만 다른 얘기가 하나 나오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문신에 관심이 좀 많았어요. 사춘기 때 잠깐 관심이 있었다라기보다 사춘기 때 처음 관심을 가진 뒤로 그 관심이 끊이질 않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뭐 부모님한테 여쭤보기도 하고 뭐 당연히 뭐 안 된다고 많이 혼났죠. 그러다가 타투를 내가 성인이 된 후에 경제 활동을 내가 스스로 해서 내 스스로의 인생을 어느 정도 책임질 수 있을 때 문신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게 바로 취업이죠. 첫 취업을 이제 큰 조직에 가서 하게 됐는데 신입사원 연수라는 걸 하죠. 그룹 연수가 있고 이제 큰 대기업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계열사 신입사원을 총 모아서 다 같이 하는 연수가 있죠. 첫 번째 연수를 다녀왔어요. 그 뒤에 이제 그룹사 연수를 갔어요. 다양한 계열사에 다양한 전공자들이 모이는 신입사원들, 다양한 나이대의 사람들이 모이는 신입사원 연수를 갔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사실은 그런 연수에서 높은 분들이 하는 얘기를 주의 깊게 듣지 않아요. 근데 이상하게 어느 날 굉장히 높은 레벨의 임원이 왔어요. 임원이 왔는데 이제 이런저런 강의를 하는데 이상하게 그날 그 임원이 하는 얘기가 좀 그냥 넘기기 어렵더라고요. 무슨 내용이었냐면 그 강의가 두 가지 얘기였거든요. 첫 번째는 그 당시에 스티브 잡스가 굉장히 핫할 시기였어요. 아이폰이 핫하고 애플이 핫한 시기였고 스티브 잡스 그 개인의 역량과 개성이 막 빵 터졌을 때인데 그래서 그분이 와서 첫 번째 강의 1부는 앞으로 과거에 했던 비즈니스로는 안 된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노베이션이 중요하다. 틀을 깨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2강에서는 신입사원들한테 너희들 지금 옆에 앉아있는 입사 동기가 지금은 친구처럼 보이니? 그렇지 않다. 입사를 하게 되면 너희들이 모두 한 자리를 가지고 매월, 매주, 매년 경쟁을 하게 될 거다. 실패가 용납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제가 가만히 듣다 보니까 1강이랑 2강이랑 부딪힌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메모를 좀 했거든요. 창과 방패 얘기 같은데 사실 매주, 매월 매출을 걱정하면서 어떻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나. 왜냐면 실험과 도전, 이노베이션이라는 거는 반드시 실패가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할 때마다 성공을 해야만 2강에서 했던 얘기가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패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결국에는 도전할 때마다 성공을 해야 매월 매달 살아남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야 승진 누락도 안 되고. 너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거예요. 분명히 실패가 따를 텐데 스티브 잡스도 실패를 했단 말이에요. 과거에. 제가 평소에는 뭐 거의 그런 강의 시간에 자는데 질문을 했어요. 제가 진짜 거의 일어났거든요, 자리에서. 그래서 그분한테 얘기를 했어요. 내 머리로는 잘 이해가 안 간다. 창과 방패 아니냐. 어떻게 그걸 동시에 이룰 수가 있냐. 라고 하니까 그분이 얼굴이 빨개졌어요. 얼굴이 빨개지고 정확한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굉장히 불쾌하다는 거를 온몸으로 다 표현을 했고 말로도 표현했고요, 저한테. 그러면서 너는 모른다. 1번과 2번을 당연히 할 수 있다. 근데 저한테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건 설명하지 않고요. 그냥 제가 바보라서
똑똑하지 못해서 이해를 못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갔어요. 더 이상 질문을 받지 않고요. 그리고 사실 그런 연수에서 저는 이렇게 막 주목받고 싶어 하지 않았는데 주목을 많이 받았어요. 그 질문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는 좀 오펜시브한 질문이기도 하죠. 그 높은 레벨에 있는 임원한테 신입사원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게. 근데 또 신입사원이니까, 철없는 신입사원이니까 할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해서 또 한 건데, 저는 또 기대가 또 있었어요. 반은 이제 그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대기업의 임원은 분명히 여기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있을 거라는 기대 반, 그리고 반대로 그냥 나 엄청 혼내고 무시하고 말겠구나라는 기대 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대답을 듣고 그렇게 슬프진 않았어요. 그냥 좀 실망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 대답이 나올 수도 있다고 충분히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주목은 좀 많이 받았어요. 그 동기들의 눈빛이 좋지 않았죠. 괜찮았어요. 그것도 괜찮았는데, 이제 문제는 그 시간이 끝나고 복도에서 쉬는 시간이 있죠. 제가 앞서 언급한 그룹 연수에서 이미 동기들의 얼굴을 많이 익힌 상태에서 그룹사 연수를 갔기 때문에 이 곳곳에 서로 친구들이라고 해야 되나? 얼굴을 알고 있는 동기들이 퍼져 있었어요. 근데 복도에서 어떤 남자애가 오더니 첫 번째로, 형, 제가 그때 나이가 좀 많은 편이어서 나이가 어린 동기가 저한테, 형, 그런 질문을 왜 했어요? 이렇게 튀거나 좀 무례한 질문을 한 신입사원은 관리를 합니다. 형, 앞으로 진급이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겁을 먹을 상황이라고 생각 안 했기 때문에 좀 실망했거든요. 그리고 이런 질문도 못하나? 그리고 이렇게 겁이 나나, 그게? 그런 생각을 첫 번째로 했고요. 이제 더 큰 실망을 한 사건이 있었는데, 어떤 또 여자 동생이 왔어요. 여자 동생이 와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오빠 때문에 우리 반에서 다른 신입사원 오빠들이 싸웠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내 질문 때문에 싸울 게 뭐가 있냐라고 하니까, 어떤 그룹의 신입사원 남자들은 건방지다, 예의가 없다, 아니 멍청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다른 그룹의 이제 남자들은 신입사원이니까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다, 혹은 솔직히 1강과 2강이 말이 안 되는 건 사실이 아니냐, 당연히 지적할 수 있지 않냐, 이래가지고 좀 언성이 높아지고 말다툼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얘기를 듣고 되게 많이 슬펐고 실망을 했어요. 왜냐면 사실 우리나라 사회가 빠른 시간에 발전하고 변화해 왔잖아요. 저희 윗세대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고리타분하고 딱딱한 사내 문화, 군대식의 문화는 우리 세대에서 없어질 거라는 기대가 좀 컸거든요. 제가 나중에 커서 그런 회사를 쭉 다녔고 나서 이성적인 사람들이 임원급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두 그룹에서 말다툼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건방지게 뭐 그렇게 말할 수 있냐, 뭐 1번이랑 2번이랑 좀 상충되더라도 뭐 까라면 까야 된다, 그거 가만히 들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신입사원이라는 사실이 굉장히 슬펐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 이거는 우리가 은퇴할 때까지도 이런 딱딱한 문화와 꽉 막힌 문화는 변하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굉장히 슬펐어요. 그리고 이거랑 관련해서 제가 대한민국은 실패에 관대하지 않은 나라라는 표현을 예전에 다큐멘터리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TV쇼가 있는데, 더 와이어라는 TV쇼가 있어요. 거기서 한 번의 실수로 식물인간이 된 형을 이제 병문안을 가면서 주인공 중에 한 명이 이제 실패에 대해서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대사가 뭐냐면, You see, you only got to fuck up once. Be a little slow, be a little late. Just once. And how you ain't gonna never be slow, never be late. You can't plan through no shit like this. It's life.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한 번쯤은 느리게 행동하거나 어떤 힌트를 놓칠 수도 있어요, 살면서. 그 비즈니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삶에서 우리가 만드는 굉장히 많은 선택들이 그래요. 한 번 이상 실수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인생 자체가 우리가 완벽하게 살 수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실수를 하는데, 그 주인공은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 것이 인생이고 그거를 우리가 준비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무섭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중에는 나는 겁이 난다. 되게 강한 캐릭터로 나오는 사람인데 겁이 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임원이 얘기했던 게 그거잖아요. 2강에서 얘기했던 거는 실패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옆에 앉아있는 사이좋은 우리 동기, 2주 동안 먹고 자고 게임도 하고 가상 프로젝트도 같이 하는 이 동기가 적이 될 거고, 한 주, 한 달에서 밀리면 안 된다, 나중에 한 자리 갖고 싸울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가혹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저도 겁도 나왔고요. 그리고
동시대에 태어나서 열심히 노력해서 같이 입사한 내 나이대의 동기들이 이렇게 꽉 막힌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버튼을 처음부터 끝까지 채운 상태로 은퇴를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들어올 신입사원들에게도 이 버튼을 끝까지 채우도록 강요할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좀 마음이 많이 우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사를 해서 월급을 받고 고정 수입이 생기면 이제 타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문구를 굉장히 오랜 기간 고민을 했거든요. 사실 아까 혀를 뚫었을 그 병장 때 이미 생각해 놓은 타투의 문구가 있어요. 그게 라틴어인데 재밌는 문구예요. 타투로서 되게 재밌는 문구거든요. 아직도 철봉이의 작품 제목처럼 욕심이 나지만 채택하지 않은 문구예요. 사랑받기 위해 버려지다가 낭만이 있어서 아직도 욕심이 나는 제목이라고 했죠. 제가 하지 않은 그 타투의 문구도 아직도 아쉬운 문구예요. 그 라틴어의 문구가 뭐냐면 내뱉은 말은 날아가서 사라지지만 쓰여진 글은 끝까지 남는다는 문구거든요. 타투는 평생 남잖아요. 우리가 죽어도 함께 가지고 가는 게 타투죠. 영구적인 거죠. 그래서 그게 되게 아이러니하고 재밌다고 생각해서 첫 번째 타투로 꼭 그걸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 임원분이랑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그 동기들이 말다툼하고 막 싸웠다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되게 우울했거든요. 슬펐는데 이 문구를 바꿔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왜냐면 이게 그 타투가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는데 제가 아침에 세수하고 눈 떴을 때 화장실에서 매일 본다고 생각을 해서 이 문구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이 타투의 의미를 Beyond Power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로 바꿨어요. 이제 그 라틴어가 법률 용어로 쓰이는 이제 단어예요. 라틴어인데 Beyond Power, 그러니까 이제 힘을 뛰어넘는다는 거죠. 근데 이제 월권이라는 뜻도 있어요. 월권이라는 뜻도 있고 이제 말 그대로 Beyond Power의 힘을 넘어서라는 뜻도 있거든요. 저는 이제 그걸로 이제 문구를 주저없이 바꿨어요. 왜냐면 시스템에 대한 이제 억압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살았다 했잖아요. 본격적인 억압이 시작된 거죠. 첫 직장에서. 정장 항상 입어야 됐고요. 제가 다녔던 계열사는 정장 항상 입어야 됐고요. 타이도 필수였어요. 그리고 바지도 너무 짧으면 안 됐거든요. 양말 너무 많이 보인다고 혼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본격적인 억압이 시작된 거죠. 근데 제가 이 편안함, 그 월급 받으면 안정적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제가 작가의 꿈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인데 막연하게 이 시스템에 오랫동안 눌려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고 좀 두려웠어요. 그리고 제 친구 중에 그 큰 회사를 다니다가 이제 그만두고 사업을 하는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거는 익숙해지는 거다. 거기에 적응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제가 그 얘기 들었을 때 정말 소름이 끼치도록 무서웠어요. 그래서 Beyond Power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를 여기에 문신을 하고요. 여기에 얼마나 다니게 되던 간에 편안하게 적응하면 안 될 것 같다. 내 주체성을 잃으면 안 될 것 같다.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아갈 건지 빨리 찾아서 추구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쉽지만 지금도 아쉬워요. 뱉은 말은 날아가고 쓰여진 글은 남는다라는 그 라틴어를 포기를 하고 Beyond Power라는 타투를 저의 첫 타투로 이제 하게 됐습니다. 작품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자면 사실 버튼 시리즈는 이제 버튼은 되게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맞춤형이어서 개인의 체형에 맞춰주고 이 맞춤형이고 내 체형에 맞게 나한테 가장 예쁜 옷을 맞춰주는 버튼이고 그리고 내 입맛에 가장 잘 맞는 커피를 제공해주는 버틀러 커피죠. 근데 웃긴 건 뭐냐면 버튼이 정형화되어 있거든요. 거의 비슷해요. 버튼은 되게 비슷한데 그래서 제가 색을 꼭 바꿔야 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개 작업을 한다고 사장님한테 또 얘기를 했거든요. 버튼 색깔 바꾸겠다. 생각해보세요. 버튼 색깔이 화려하게 옷을 만드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코트 같은 거 생각해보면 버튼 색깔이 튀는 코트 거의 없죠. 그래서 제가 컬러풀한 작업을 하고 싶었고 동시에 블랙 작업도 꼭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내 작업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버튼의 디자인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어요. 대표님이랑 전 대표님이거든요. 전 대표님이랑 버튼 디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샘플을 보고 대화를 했는데 결국에는 제가 가장 평범하고 튀지 않는 디자인으로 작업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색깔은 이제 흑백 작업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초록색 계열의 작업이 있고 보색을 썼죠. 여기서도
그리고 분홍색 작업이 있어요. 분홍색에서도 보색으로 작업했고요. 그리고 하늘색 작업이 또 있어요. 하늘색 작업도 보색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큰 기업이든지 뭐 중소기업이든지 해서 뭐 공무원이든지 열심히 근무하는 사람들은 이 사회에 꼭 필요한 구성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그 시스템에서 벗어나려고 막 타투도 하고 발버둥 치고 임원한테 뭐 말대답 같은 질문도 했다 그래서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 시스템을 따르는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아무나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제가 사주를 본 적이 있는데 그 점사를 봐주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희 사주는 고요한 강에 누군가가 그물을 던져놨대요. 저는 그 안에 물고기거든요. 근데 그 그물을 자꾸 뚫고 나오고 싶어 한대요. 뚫고 나오고 싶어 하니까 몸에 상처만 나고 굉장히 힘들 거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했던 얘기를 보면 사실 그 얘기가 맞는 것 같거든요. 이 저항이라는 게 제가 되게 웃으면서 얘기하고 약간 슬펐다는 얘기도 하고 막 우울했다는 얘기도 하긴 했는데 진짜 항상 저항이 힘들었어요. 힘들고 지금도 힘들거든요. 근데 누구든지 이걸 다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어쩌면 저의 입안에 있는 혀의 피어싱처럼 보이지 않는 저항을 가지고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unbutton your button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만의 그 작은 저항이 어떤 건지 무척 궁금합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면 작가 이철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